You could never do that in Australia. Everything would be stolen in zero point 2 seconds. 대체 이 외국인이 뭘 보고 이런 말을 한 걸까요? 비가 내리는 서울의 한 골목에서 한 외국인 여성이 카메라를 들고 말합니다. I feel like the only time I do exercise is when I go on holiday, and that's just by walking and shopping. 오늘 하루가 운동이 될 것 같다고. 어제만 해도 15,000보를 걸었다며 웃는 이 여성은 호주 출신의 여행 유튜버입니다. 여행할 때만 이렇게 운동하게 된다며 너스레를 떠는 그녀의 이름은 보이어. 이번 서울 여행에는 친구 루이자와 함께 독일인 친구 한나와 카트린도 합류한 상태입니다. 이 영상은 서울에서의 두 번째 브이로그로 성수동 쇼핑과 남산타워, 강남의 카페, 그리고 한강 피크닉까지 하루하루가 콘텐츠가 되는 서울을 가감없이 담아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정의 첫 번째 목적지는 사실 계획에 없던 곳이었습니다. 비가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한 북촌 한옥마을 골목에서 보이어 일행은 한 건물 앞을 지나치게 됩니다. It started pouring with rain, and then we walked past this cute little building, and these two guys were out the front, and they're like, "Come into the event because, like, you know, have a rest from the rain." This sounds so dodgy. 보이어 일행은 반쯤 이끌리듯 지하로 내려가게 됩니다. 처음엔 황당하다며 웃었지만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We went down, and there was like a makeup, skincare, hair care store, and it was if you bought 3 products, you got it everything 50% off. So we both got a lip oil, and I also got like stuff in my hair. And then they were like, go back upstairs to the cafe and you get a free drink and a pastry. Good. 32,001 for 3 products, 2 drinks, and a bun. Dude, the marketing on this. 보이어는 이 마케팅 전략이 기가 막히다며 감탄하고 맙니다. 비 오는 날에 딱 맞춰 이런 이벤트를 여는 계획성이 놀랍다는 거죠. 실제로 한국의 뷰티 업계는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을 넘어서 하나의 경험을 설계하는 데 있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정교합니다. 올리브영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샘플을 직접 테스트해보고 직원이 피부 타입에 맞게 추천해주고 살짝 고민되면 할인 쿠폰까지 쥐어주는 구조. 외국인들이 명동에 오면 올리브영부터 찾는 게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죠. 비가 잦아드는 사이 일행은 성수동으로 이동합니다. 요즘 서울에서 가장 핫한 동네 중 하나인 성수동은 개성 있는 카페와 팝업, 스토어 편집숍들이 밀집해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보이어는 소금빵을 하나 집어들고 한 입 빼어 뭅니다. I never got how good this was. To be fair, last time we were here it was freezing. It's so much better than I remember. This is one thing that's worth the hype. 사실 한국 베이커리 문화는 외국인들 사이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주목받아 왔습니다. 어디서든 갓 나온 따뜻한 빵을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외국인에게는 전혀 당연하지 않은 풍경이거든요. 쇼핑을 이어가던 중 보이어는 성수동 한편에 있는 무인 폰 케이스 매장을 발견합니다. 168cm짜리 키 측정 기둥이 세워진 아담한 공간에 아무런 직원도 없이 키오스크만 놓인 채로 운영되는 가게였는데요. You could never do that in Australia. Everything would be stolen, at least in Perth. Everything would be stolen in 0.2 seconds if you had an unmanned store. Freaking Eshays. 보이어는 말 그대로 멍해집니다. 직원이 한 명도 없고 잠금장치조차 없는데 물건들이 그대로 진열되어 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 이건 보이어만의 반응이 아닙니다. 무인 운영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어느 나라에서나 당연히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 가게가 아무 일 없이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한국의 시민의식과 사회적 신뢰가 얼마나 탄탄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영국에서는 무인 계산대 하나 두면 도난 때문에 바로 직원을 다시 세운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인데 한국은 그 이상의 시스템을 아무렇지 않게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일행이 들른 곳은 강남의 한 카페. 이름은 카페 휴가인데 단순한 카페가 아닙니다. 한때 BTS가 실제로 숙소로 사용하던 건물이 지금은 카페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거든요. 한국에 오면 꼭 가보고 싶다며 2년째 버킷리스트에 올려두었던 장소라고 보이어는 말합니다. This morning we are going to Gangnam. We are going to go to the cafe that is BTS's old dorm. I'm so excited. We've been wanting to do this for like 2 years. Yeah. Never got the chance to. Yeah. 카페에 도착한 보이어는 거대한 포카치아 빵을 받아들고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It's bigger than my head. Huge. 반쯤 웃으면서도 진심으로 당황한 표정이 역력한데요. 치즈케이크까지 함께 주문한 두 사람은 이후 하루 종일 배가 불러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나중에 회상합니다. 한국 카페 인심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음료 한 잔 마시러 들어갔다가 한 끼 식사가 해결되고 나오는 게 일상인 나라인 거죠. 실제로 요즘 서울 카페들은 단순히 커피 한 잔을 파는 공간을 넘어서 디저트부터 브런치까지 갖춘 복합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퀄리티가 웬만한 레스토랑을 웃도는 경우도 많죠.
BTS 성지라는 상징성 위에 음식 퀄리티까지 더해진 카페라니 전 세계 팬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날 보이어 일행에게 깜짝 놀라운 순간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성수동의 한 팝업 스토어. 한국에서 방금 데뷔한 K-팝 그룹 T.O의 팝업 이벤트에 우연히 들른 것인데요. 운 좋게 앨범을 구매하고 랜덤 포토카드를 뽑는 행사까지 참여한 두 사람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카드를 펼쳤다가 서로 같은 멤버가 나왔다며 난리가 나고 맙니다. Who's your prediction? I think I got Mingy. I think I got Son. Ready? 3, 2, 1. Are you actually kidding? 못 믿겠다며 카드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하는 보이어의 표정에서 웃음이 터질 수밖에 없는데요.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문화가 있을까요? K-팝이라는 문화 콘텐츠가 단순한 음악을 넘어서 여행 자체의 목적이 되고 있다는 것. 그게 지금 한국의 위상입니다. 이날의 마지막은 한강이었습니다. 보이어 일행은 한나, 카트린과 함께 한강공원에서 피크닉을 열었는데요. 테이블 위에는 떡볶이, 김치전, 크링클컷 감자튀김이 펼쳐져 있었고 독일인 친구 한나가 가져온 독일 과자 봉지도 함께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자 가격표를 보고 보이어가 눈을 의심합니다. By the way, these were 6,001, which is how much are they in Germany? Like €1. 우리 돈으로 1,500원 남짓인 과자가 한국에서는 6,000원에 팔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웃긴 건 그 가격에도 불구하고 너무 맛있어서 계속 손이 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호주에서도 비슷한 가격에 팔릴 것 같다며 결국 합리화하는 보이어의 모습이 귀엽기까지 합니다. 해가 지는 한강을 배경으로 과자를 나눠 먹으며 웃는 네 사람의 모습. 거창한 감동 없이도 이 장면 하나로 한강의 온도가 전해집니다. 사실 한강공원이라는 공간 자체가 이미 외국인에게는 특별한 경험입니다. 강변에 앉아 편의점 음식과 야경을 즐기는 것. 유럽에서라면 이 정도 규모의 강변 공원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고 밤에 여성 혼자 나와 앉아 있어도 안전하다는 것 또한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입니다. 그게 한국에서는 그냥 평범한 저녁이거든요. 여행의 마지막 날 밤 아이스크림을 손에 들고 오늘 하루를 정리하는 보이어. We had these massive focaccia breads and cheesecake. So we're not hungry for most of the day. BTS 기숙사 카페에서 먹은 거대한 포카치아 빵 덕분에 하루 종일 배가 불렀고 강남 거리를 누비고 한강 피크닉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다고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화려한 감탄사 없이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진하게 남습니다. 한국이 좋아서 2년 만에 다시 왔고 이번에도 한국이 기대 이상이었다고 말하지 않아도 화면 속 표정이 전부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많은 젊은이들이 서울을 목적지로 비행기를 예약하고 있습니다. 성수동 소금빵 한 조각, 무인 가게의 고요한 진열대, 한강의 저녁 바람.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이 풍경들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오고 싶게 만드는 이유가 되고 있다는 것. 그게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의 마음이 따뜻해지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